네, 이번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모시고 경찰 문제 그리고 삼청동 안가 술집 바 스타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저는 윤건영입니다. 이 그 시선 집중해서 이 말씀하실 때 제가 갑자기 푹 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저도 웃겨요. 박균택 의원님이 오셨는데 네. 이 라마다 르네상스를 아직 못 잊는 모양이다. 술 분위기를 좋아하는 부부가 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부탁을 했을 리가 있겠냐.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요. 네. 엄청나게 많은 보도가 나왔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는 근거를 좀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제보를 받은 지가 꽤 좀 됐는데 네. 언제쯤 받으신 거예요? 몇 개월 전에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올해 더울 네. 때, 아니요. 봄, 아니요. 여름 이후에. 여름 이후. 예. 근데 처음에는 아유 설마 그랬겠죠. 설마 안가를. 방금도 웃으셨자고 했잖아요. 저도 죄송한데 자꾸 웃음이 나요. 설마 따위 식으로 생각했을까? 예. 그래서 뭐 저도 그냥 야 이건 아닐 거야. 야, 아무리 막가지만 정신줄 이 정도까지 나왔을까? 네. 라는 생각을 했죠. 예. 그런데 그래서 묵히고 있었던 거죠. 어디 가서 이야기도 안 하고 예. 국회 뭐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점검도 안 했던 건데 예. 최근에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네. 결과적으로 안가를 바 형태로 이렇게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네. 근데 분명한 건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분에게 그런 오파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삼청동 안가로 데리고 와서 예. 한 봐라. 데리고 갔어요. 견적을 내보자. 예. 라고까지 했다라는 걸 저희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제보인 거고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겁이 나잖아요. 그렇죠. 안간데. 네, 그 예. 경호관들이 다 보는 예. 데에서 공사해야 되고 예. 주변에 또 이렇게 의견을 물어봤나 봐요. 예. 그랬더니 주변에서는 야, 그거 하지 마라. 잘못하다가 크게 다칠 수 있어라고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포기하셨대요, 그 공사를. 근데 제보자에 따르면 네. 그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분은 안가까지 들어가 보고 예. 안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민간인은. 그렇죠. 예. 이, 그러면 예. 의원님, 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당신 삼청동 안가를 술집 바 스타일로 좀 바꿔봐라라는 제안은 누가 한 겁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추정의 영역인데요. 예. 제보를 해주신 분도 그 이후에는 좀 겁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예. 그러면서 경호처 쪽에서 이제 오파가 내려간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쪽에서. 네. 그러면 당시 경호처장은 김용현이니까 김용현을 통해서 술집 바 스타일로 좀 알아봐 달라라는 요청이 갔었던 걸로 추정된다. 네, 네. 이거는 확정은 아닙니다. 그렇죠. 추정된 거다. 이것도 좀 조사 혹은 수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해봐야 되죠. 근데 예. 저희는 이제 뭐 바 스타일로 고쳤는지 어땠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의심 가는 구석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보를 받고 저희가 경호처에다 자료 요청을 했어요. 네. 혹시 안가에 대한 예산 투입된 내역이 있냐. 예. 자료를 안 줘요. 안 주는 이유는요?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거죠. 국가안보. 예. 근데 뭐 술집 바 형태로 바꾼 게 무슨 국가안보입니까? 근데 어쨌든 안 주는 진짜. 게 예.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네. 한남동 관저에 스크린 골프장 예.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아니다. 그랬어요. 예. 라고 뭐 그런 적 없다라고 예. 하다가 정진석 실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고로 쓴다라고 네. 했잖아요. 예. 창고 건물 하나 있을 뿐이야. 예. 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호처가 아니야. 예. 경호처가 쓰는 경호에 필요한 건물이야라고 예.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등기도 되지 않고 현대건설이 했다고 하는데 감사원 감사 리스트에는 있지만 네. 감사 대상도 아니에요. 예. 딱 빠져버렸어요. 예. 되게 석연치 않죠. 예. 전 자신 있으면 네. 뭐 저의 제보가 잘못됐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을 안 해본 거니까. 네. 근데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신 있으면 공개하면 되죠. 당시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면 되는데 계속 변명 뭐 이번에도 보니까 용산에서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네. 국민의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예. 아니 뭐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면 국힘을 통해서 입장을 냅니까? 대통령실이. 그러니까요. 그 삼청동 안가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네. 내란을 모의하고 네. 회의하는 공간으로 많이 쓰였어요. 네. 실제로 그곳으로 수육도 들어가고 술도 들어가고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고 국무위원들 또 모여서 회의하고 실제로 계엄 전날에도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이제 들리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뭐 추정의 영역인데 네. 한남동 관저에서 모이면 눈에 띄거든요. 한남동 관저가 아시다시피 대로변에 그렇습니다. 접해 있잖아요. 예. 들어가는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뻗치기를 하면 누가 들어간지 다 알아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관들이 들어간다면 장관 차량 번호 다 아는데요. 네. 그 금방 파악되죠. 예. 그러니까 이 내란 세력들이 뭔가를 도모하려면 모이는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네. 그게 가장 적합했던 곳이 저는 삼청동 안가가 아니었을까 추정하는 겁니다. 왜냐? 첫 번째, 삼청동 안가를 관리하는 주체가 경호처입니다. 네. 비서실도 손을 못 대요. 예. 대통령의 안전가옥은 경호처가 키를 관리하고 주변 관리를 다 합니다. 그럼 경호처가 어떤 곳이냐? 네. 김용현이 처장을 했던 곳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김용현의 손에 꽉 잡혀 있던 곳이에요. 예. 첫 번째가. 예. 그러니까 삼청동 안가가 가장 베스트한 곳이죠. 두 번째는 내란이 혹여라도 잘못됐을 경우에 이 도모했다라는 기록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한남동 공간 관제라든지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은 입출입 기록이 남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출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예. 차량 번호, 주민 번호, 핸드폰 번호가 기록이 남는데 네. 삼청동 안가는 출입 기록이 남지가 않아요. 안전가옥이라는 곳은 이게 총이나 뭐 이런 무력에 의한 안전가옥이라는 개념보다는 네. 타인의 시선에 의한 안전이 예. 더 우선하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대통령이 소위 귀빈들을 만날 때 쓰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내란 사건을 도모하는 작당했던 곳으로는 가장 최적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무슨 뭐 외교 안보 관련해서 쓰여야 될 시설에서 내란을 모의하면서 술 마시면서 무슨 짓을 했던 건지 뭐 앞으로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네.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 기탄 없이 자료를 네. 공개해서 명명백백하게 언제든지 밝히면 토론하면 됩니다. 되는 네. 일이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안가는 그렇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도 이제 박범계 의원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국회에서 민주당은 탄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 네. 요 단건으로 탄핵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뭐 제가 지도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만 네. 민주당 지도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하지 않았던 건 국정 운영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하자. 네. 탄핵 국면에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자라는 측면이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가 없냐라는 게 아니고 켜켜이 쌓여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내란에 동조한 거라든지 내란을 막지 못한 거라든지 네. 여러 가지가 쌓여 있고 예. 특히나 이번에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하나가 더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 건으로 해서 탄핵을 한다라기보다는 네. 기존에 한덕수 총리가 잘못을 저질렀던 것은 예. 많이 있다라는 예. 것을 모아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 탄핵안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국혁신당이 낸 탄핵안이 준비된 탄핵안이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용민 의원이 준비 중인 탄핵안이 있는데 거부권 행사 네. 또 그 탄핵 사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이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00석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반대로 국회 입법조사처나 또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에서는 뭐 직위에 대한 탄핵
의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151석이 맞다.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양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자리는 없고 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총리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예. 150석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예. 보는 겁니다. 예. 권한 대행이라는 자리가 있다. 예. 그럼 그게 200석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 한덕수 총리.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총리가 뭘 하든지 간에 임명장이든 직인이 찍혀 있는 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총리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50석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고 또 국정상황실장도 하셨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저는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뭐 그거는 이제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탄핵안이 올라갔을 때 150석 이상으로 해서 민주당은 권한을 잃었다.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 권한 대행이 총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대행도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소리냐. 200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로 가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회에서 보기에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를 권한대행이라고 보고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이 사람의 직위가 유지된다라고 봐서 두 사람의 권한대행이 이렇게 생길 가능성을 염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돌아가지 말고 간명하게 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말에. 지금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게 누구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의 직접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네. 그럼 남아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어요. 예. 국민으로부터의 권한을 제대로 위임받은 그렇습니다. 세력은 국회밖에 없어요. 그럼 국회가 결정을 하면 그게 저는 최고의 기준이라고 봐요. 우선 권한의 기준으로 본다는 게 네, 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권한의 기준 이외에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에 현안 질의 때 나와서 정말 바지가랑이 붙잡지도 못하고 나를 밟고 가라고 했던 게 정말 한스럽다. 후회된다. 네. 비상계엄 못 막은 건 나의 과오다. 그 얘기 했었죠. 라고 했죠. 자기가 뭐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까지 소집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국민에 대한 단일의 사과의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첫 번째는 기준으로도 안 되고 네.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구질구질하게 하면 안 되죠. 대통령도 저렇게 구질구질한데 총리까지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네. 이건 뭐 대한민국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염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그 최소한 어떤 인간으로서 네. 자신이 이제 국민들의 투표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됐고 내란을 일으켰으면 그에 대해서 또 실패하고 끝났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일체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요새 용산 분위기가 좋대요. 제가 어제 그제 취재해 보니까 지지율이 더 올랐다. 비상계엄 전보다 할만하다 이제. 아유, 이제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권영세 그리고 권성동 그 두 명의 이제 찐윤이 지도부를 맡으면서 국민의힘 똘똘 말아서 반격의 기회가 올 수 있다. 오늘 또 조선일보도 협조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격이 있고 대통령의 격이 있고 정당으로서에도 격이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격이 없어요. 이거는 말씀처럼 염치가 없는 수준이 아닌 거죠. 아니, 국민들은 얼마나 엄동설안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으며 마음 졸이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좀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중진들의 지금 행태를 보면 저는 한마디로 중진 카르텔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초재선들을 겁박하는 거죠. 야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보니까 죽겠더라. 네. 그때 당시 우리 트라우마가 엄청 생겼어. 미칠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아니 근데 자기네들이 무슨 트라우마예요.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힘든 거지. 네. 그리고 자기네들만 살려고 중진들이 나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지키기 위한 저희 카르텔을 맺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쏘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제 오후에 나온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당의 의원들한테
좀 뻔뻔하게 다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 태도는 모렴치죠. 네. 모렴치고 시간 지나면 돼. 다 돼. 네. 잊어버려. 뭐 이제 요 각도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근데 그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나 이런 내용을 보면 좀 네. 다소 답답한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예. 그렇게 나오는데 예. 절대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어요. 예. 그걸 그자들도 아는 건데요. 예. 아는 배경에는 그런 게 있죠. 예. 영남 패권주의도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영남 의석이 70개거든요. 네. 특히나 대구, 경북, 뭐 부산, 경남 일대를 합치면 70개 되는 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총선까지는 3년 6개월이나 남아 있다. 네. 영남 우리를 절대 버리지 못할 거야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요, 그런 거 믿다가 한 순간에 훅 갑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의원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워낙 그 외교안보 분야에도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원하고요. 국회 정보위도 오래 하셨으니까 국정원하고 707 특임단이 협조를 해가지고 서해 NLL에서 드론으로 격추를 하려고 했었다. 네. 그리고 사실상 계엄 한 달 전쯤에 백령도에서 오물풍선 격추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네. 그 보고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기뻐하였다. 네. 이제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란도 내란이지만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대북 전단 보내고 그리고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하고 연평도에서 사격 훈련 하는 것도 그렇고 전반 무인기 보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국정원과 군이 공작을 해서 좀 북풍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의 정황들이 계속 발견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김태호 차장. 네. 이명박 정권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중국에 가서 북한 사람들 만나서 돈 줄 테니까 정상회담 하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멀리 가면 96년도에 판문점에서 총풍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후예들이에요. 예. 가까이 오면 2014-15년도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북 전단을 쏘아서 북한의 고사포 공격을 끌어냈던 사람들이에요. 네. 즉 해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 정권을 잡고 있고 실제로 접경 지역, NLL 지역에서의 분쟁이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즉 비상계엄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이게 아주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수첩의 메모뿐만이 아니라 네. 실제로 추진을 했었고 그게 어디까지 갔는지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그런 상식선에서 볼 때 이자들은 충분히 시도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게 왜 이렇게 불발이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사실상 두 개의 전선을 만들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새 나오는 보도 보면 좀 서글프기도 하던데 북한 병사들 사망하는 내용들 보면.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행인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실제로 전쟁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을 전문가들이 하거든요. 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지금 초관심은 네. 우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정부 2학기에 예. 미국한테 많이 가 있거든요. 예. 우선 첫 번째 관심이. 그래서 자신들의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첫 번째 관심입니다. 두 번째 관심은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관심이 가 있어요. 국제적으로는. 예. 즉 남북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경황이 없어요. 신경 쓸 경황이. 네. 그래서 만약에 과거처럼 고사포로 쏘고 했더라면은 국지전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북한 대북 전단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슬기롭게 풀자. 쌍중단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린 전단을 보내지 않겠다. 북은 오물풍선 보내지 말아라. 이러면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쌍중단을 야당을 비롯해서 민주 진영에서 여러 차례 촉구를 했죠.
근데 그걸 뒷중도로도 안 들었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 예. 안 들은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우물풍선과 대북전단 문제를 합리적으로 슬기롭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거죠. 비상계엄과 내란. 내란. 예. 이걸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 입장에서는 전혀 하등 도움 안 되는 해법인 거예요. 오히려 전쟁이 나길 바라고 국지전이 나길 바랬던 사람들이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그러니까요. 그 개엄날 북한의 송전탑 철거 영상 공개하라고 한 것도 네. 사실은 김용현의 작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주 다종다기한 방법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영구집권을 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그렇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만의 세상. 저는 이번에 야, 김용현과 윤석열 씨가 잘못한 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군을 이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군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국방부 장관의 직할 부대, 예. 방첩사, 특전사, 정보사 예. 이 여기를 건드렸다라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지난 정부에서 기무사 개헌 문건이 나와서 기무사를 해편 수준까지, 그렇죠. 해체 재편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게 그래서- 방첩사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정보사도 생각해 보시면 2016년에 그 북한의 사이버. 네, 사이버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당시에 유경식당 종업원 맞아요. 납치. 네, 사건도 12명, 있었고 예. 예. 이게 정보사가 배후에 있다라고 해서 지난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개혁 조치를 취했던 거예요. 네. 그런 부대들을 특전사는 말할 필요도 없죠. 네. 과거 공수부대 뭐 12.12 사태 맞습니다.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손을 안 대고 정말 여기는 제대로 해야 돼라는 그 부대들을 윤석열과 김용현이 손을 댄 거예요. 말 잡는다고 해서 네.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사람들.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보도 보니까 정말 한미연합 훈련도 해야 되고 지금 군대가 지금 거의 뭔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네. 돼버려 가지고 이러다가 정말 진짜 안보 불안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걱정이 생기는 게 사실인데 정치가 이용만 안 하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미 이용을 했고 이 사태는 지금 진정이 언제 될는지 알 수가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어서 문제인데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빠르게 이 사태를 좀 종결하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서 정치에서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법대로 하면 되는데 법대로 신속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대로 신속하게 되기보다는 뭔가 지연 전술을 펴고 뭐 수사도 안 받아 그냥 불응해 버려. 침대 축구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오늘 뭐 김용현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뭐 변호인이 하는데 뭐 기자들도 골라서 저는 이런 거 그냥 기자단에서 거부해야 돼요. 네. 취재 거부해버려야 돼요. 네. 왜 아니, 그 내란에 사람들한테 나팔수가 되려고 합니까? 마이크를 주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근데 거의 또 일부는 또 가려고 하고 또 몇 개사는 못 가고 저는 그 자체가 참 문제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언론이. 네. 저는 그건 뭐 언론의 영역이긴 한데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이크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일방적인 주장만 할 텐데. 그리고 지금 특검도 구성돼 있지 않고 네. 국조도 구성돼 있지 않은데 그 예. 주장과 그걸 어떻게 검증합니까? 예. 마이크 주면 안 되죠. 행안이시니까 경찰 좀 여쭤볼게요. 근데 너무 기가 막혔어요.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휴대폰을 그래서 검찰이 돌려줬습니까? 지난주까지는 아직 안 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수사하고 있는 수장에 네. 휴대폰을 그냥 검찰에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소환 조사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경찰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 예. 그건 별건의 영역입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의 수장인 조지호 청장이나 서울청장이 이번 내란 사건에 엮여 있고 동조를 했고 가담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구속돼 있죠. 네. 그래서 경찰을 믿을 수 있냐? 그건 별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경찰이 이와 같은 큰 수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냐? 이것도 별건이에요. 영역이. 그러나 법적으로 아까 네. 말씀한 것처럼 지금같이 어렵고 복잡할 때는 법적으로 간명하게 최대한 속도를 내는 겁니다. 법적으로 내란 사건의 수사 책임을 지고 있는 건 경찰이에요. 그러면 그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검찰은 계속 김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단적인 예가 두 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방첩사 압수수색입니다. 예. 저는 이번 내란 사건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가 방첩사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 김용현의 지시를 받아서 다 작전을 그렇죠. 했고 계엄 문건도 있을 거니까요. 예. 거기를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냈는데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맞아요. 검찰이. 예. 그리고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자료를 다 압수한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네. 두 번째는 김용현에 대해서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단 말입니다. 네. 그거를 알고서는 김용현을 빼냈죠. 빼내서 야 검찰로 들어와 라고 해서 신병을 확보했어요. 네. 경찰이 저는 뭐 비상계엄 간담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무회의가 아니라 네. 비상계엄 간담회에 참석했던 12명이 있는데요. 네. 그 12명 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두 사람만 조사를 못했어요. 나머지 10명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경찰에서. 예. 근데 그 김용현의 신병을 쥐고 있던 데가 검찰이에요. 윤석열은 자기가 안 나온다고 버티고 그렇죠.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경찰에 협조해야 돼요. 그 공수처에 협조하고.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은 공을 뭐 세우거나 자기 조직을 지키려는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협조해서 예. 뭐 물론 그보다는 더 전제가 될 건 특검이 빨리 돼야 되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중요한 거는 이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거다. 근데 많은 언론들이 안 한다. 총리실에서조차도 여야 합의하라고 그랬어요 어제. 말이 됩니까? 여야 합의가 아니라 국회가 처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결정나는 모든 것들이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여야 합의가 있을 수 있고 어쩔 때는 뭐 야당 단독으로 되기도 하고 여당 그렇잖아요. 단독도 있고 야당 단독도 있고 야당 연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게 국회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자기가 뭐라고 당신이 뭐라고 예. 그걸 다시 합의해 오라. 제왕입니까? 내란도 못 막은 총리인데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쌍특검에 대해서도 거부할 거다. 왜냐하면 한덕수의 조건 자체가 쌍특검을 받기가 매우 곤란하다. 본인도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 신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쌍특검 공포 안 한다. 그래서 미뤄두는 거다. 뭐 1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한덕수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상목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총리가 국회 현안 질의 때 했던 반성, 사과 이게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면 최소한 내란 특검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 예. 최소한 그게 인간으로서 할 일이죠. 이번 비상계엄 사태, 내란 사태는 명백한 거잖아요. 네. 이걸 특검을 안 하면 어떤 걸 특검합니까? 뭐 다른 거 다 차지하고 김건희 특검도 저는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란 네. 특검을 안 받는다라는 것은 본인의 사과와 반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소위 피의자 윤석열 씨 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요. 사실은 도의적으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뭐 장어 뭐 이런 건 다 받아 먹으면서 저는 어제 성탄절에 수취 거부 관저에서 예배드렸다는 게 전 진짜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들이 가서 같이 10명이 가서 예배를 드린 건지도 기가 막히고.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성탄절은 기쁜 날이니까. 근데 그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저는 더 이상 이분의 멘탈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양반의 멘탈이 그걸 언론 플레이를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국면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너무나 분명한 거죠. 예, 지금 태도는. 지금 태도가. 이거 자기가 뭐 성탄 예배 할 수 있죠. 조용히. 예. 뭐 그까지는 오케이. 예. 근데 그걸 엄프를 통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정치적 국면을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은 1도 생각 안 하는 대통령. 그럼요. 일이라도 생각했으면 계엄 뭐 했겠습니까? 그럼 뭐 저는 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인간으로서 뭐 어떤 그런 뭐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할 거다. 저는 일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중요한 건 공권력이 맞습니다. 그 검찰과 경찰이 그리고 공수처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자기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체포영장 청구의 시기가 전 도래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봐주면 증거인멸 이미 하고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저는 이런 거예요.
피의자 윤석열에게 무슨 자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공권력이 살아있으면 네.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오히려 검찰, 경찰, 공수처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상황을 교란시키고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안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저는 맞아요. 자기 일을 안 하니까 모든 국민은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검경, 공수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발목 잡고 있는 거죠. 저는 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경호처도 그렇고 네. 참. 예. 검찰은 발목 잡기를 하고 있고 경호처는 대신 자기가 매를 맞겠다고 나서고 있고. 답답합니다. 네. 그 노상원 얘기도 좀 했어야 됐는데 노상원 얘기를 못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수사 2단과 관련해서 밝혀져야 될 진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오비들을 그 김건희 여사가 모으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부분은 좀 확인된 게 좀 있으신가요? 지금 뭐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선 노상원 씨의 수첩 부분 보면 네.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사살이라는 그렇죠. 그 수첩에 이런 겁니다.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썼다고 쳐요. 네. 이건 뭐 계엄하고도 상관없고 혼자만의 생각이라고도 쳐요. 근데 그게 사살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장난으로라도 써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윤석열 정말 죽도록 미워요. 근데 윤석열이라고 메모를 했어요. 그 옆에 사살? 무서운 사람인 거죠. 네, 쉽지 않아요. 예. 그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들의 이름을 쓰고 예. 수고해야 된다. 좋아. 아 이거는 정말 멘탈이 문제야라고 할 수 있지만 사살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사살의 대상이 네. 그 이성윤 의원까지 포함이 돼서 네. 사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언론인들, 종교인들, 그리고 법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규모가 지금 뭐 실체적 진실이 나오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그 대상이 어디까지였는지 그 규모가 이제 수사로 밝혀지면 진짜 끔찍한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원님 국회에서 이 상황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나오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